거대 크리에이터들 잘 나가는 거 이런 것만 보면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혹시 감동은 어디서 오는 것 같으세요? 평행이론! 헐! 팬심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인류의 대표 태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팬심이라는 서비스는 크리에이터들, 셀럽들을 위한 팬 관리 사스 서비스예요. 저희는 표현을 FCM, 팬케어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마케팅에서는 CRM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희는 팬케어 매니지먼트라는 FCM이라는 용어를 아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곧 유명해질 용어예요. 네. 저희가 오늘 좀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약간 평행이론이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이제 다른 자리에서 이제 막 대표님 얘기하다 보니까 이 신기할 정도로 셀럽 비즈니스랑 커머스나 약간 스타트업의 비즈니스가 되게 유사성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 수다 떨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채널톡 언제 시작하셨죠? 저희가 딱 17년에 R&D 프로젝트로 그 팁스 하셨었죠? 그때 팁스 했어요. 네, 저희 지금 팁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 이론이에요. 팁스 평행이론. 네네. 하다 보니까 이 팬덤 만드는 것 자체가 시장 불문하고 일종의 원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팬이란 무엇인가 되게 좋은 주제 같거든요. 아, 네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고객이라고도 하고 잠재 고객이라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충성 고객이라도 하고 뭔가 팬이라는 건 근데 일종의 약간 좀 맹목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소비자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근데 또 소비자가 아니냐 그럼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팬이라고 부르는 어떤 키워드가 팬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서비스를 만드신 분이 보셨을 때는 네네. 어떤 느낌일까? 저희도 되게 고민인 게 이 팬이라는 종족이 굉장히 복합적인 생물인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어서 잘 분석도 안 되고 근데 어떨 때 보면 완전 이성적이어가지고 되게 심플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정의 내리는 팬은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A라는 셀럽의 팬이면은 이 사람이 뭘 해도 좋아하는 사람.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로 따지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먹방을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먹방을 찍을 때는 막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와. 근데 갑자기 얘가 게임 영상을 올리면 이제 조회수가 막 박살이 떨어져. 나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팬의 비율이 높다고는 보지 않고 오히려 이걸 해도 막 좋아라 해주고 저걸 해도 막 좋아라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팬이다. 약간 맹목성이 좀 있는? 네네네. 근데 그 맹목성도 사실 그럼 이제 맹목성이 왜 생기냐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맹목성이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신뢰가 쌓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팬덤을 이제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라고 봅니다. 신뢰요? 네, 신뢰. 저희가 뭐 처음에 이제 이런 저런 거 막 찾아보고 막 철학적인 것도 보고 대체 인간은 왜 사는가 막 이런 것도 막 열심히 막 찾아보고 사업 초기에 했을 때 사업 초기 그럼 왜 찾아보시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이템 선정할 때 아니면 팬이라는 걸 탐구하고 싶어서? 저희 창업자들이 그 팬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가방매기 시작한다부터 이제 아이돌 쫓아다니던 친구들이 초기 멤버로 있다 보니까 그들도 팬심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있지를 몰라요. 자기도 스스로 이해를 못하는 스스로 거구나. 그냥 이제 모르는 거죠, 잘. 그러니까 자아 탐구의 어떤 그런 네네네. 그런 여행.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좀 그래도 사업 초기에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게 이제 신뢰라는 게 우리가 막연하게 뭐 믿을만하다 이런 영역의 신뢰라기보다는 그냥 반복인 것 같아요. 반복. 예를 들면 이제 저희도 이제 뭐 되게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팬들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나 뭐 그런 이제 기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크리에이터가 해결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재미를 주는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는 지루한 팬들한테 이제 재미난 컨텐츠 주는 거고 또는 이제 정보성이면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답을 주잖아요. 그럼 그런 이제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이게 반복되면서 신뢰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이제 내가 팬이 되어 있는. 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게 되게 일반화될 거고 더 유명해질 거다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약간 이 팬 비즈니스 혹은 팬 어떤 이런 네네. 트렌드가 어떻게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지. 구글 코리아 출신의 이제 안정기라는 이제 분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책을 내셨거든요. 책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제가 거기서 되게 감명받은 정리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걸 조금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유튜브라든가 인스타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이런 이제 플랫폼, 전통적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막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시작했을 때가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버전 1, 1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뭐 저희 같은 사스 서비스를 포함해서 2세대가 D2C, 크리에이터들하고 팬들하고 직접 연결해주는 이제 가운데 플랫폼에 끼지 않고 그 팬들의 정보도 직접 크리에이터가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채널톡도 이코노미 이쪽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따지면 이제 버전 2에 이제 해당되는 약간 그 오픈마켓과 자사몰의 네네네네, 느낌. 맞아요. 평행이론. 헐. 미래에 지금 이렇게 될
될 거다라고 이제 하는 버전 3가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만큼 가져가고 이런 이제 웹3나 NFT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게 버전 3. 저희는 약간 2.5 정도에 포지션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 서비스로 셀럽들이 팬들을 이제 잘 케어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셀럽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서비스인 반면에 또 이제 팬들한테 보상을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내 이제 팬덤이 돼주고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거기다 이제 보상을 네. 주는데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2.5 정도의 포지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투자하는 기업들 보면은 아까 말한 이제 1세대 그 플랫폼 쪽보다는 이런 이제 크리에이터 솔루션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 유치가 더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 어쨌든 팬덤의 DB를 직접 보유하고 네, 직접 보유하고 직접 소통하고. 네, 직접 소통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보통 이제 자사몰 비즈니스나 뭐 이커머스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 팀을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고객을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조금 규모가 커지거나 고객의 수가 많아지면 팀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네네. 혼자서 뭔가 이 컨텐츠를 계속 만들거나 오퍼레이팅을 하거나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쵸. 거래액의 규모도 커지고 비즈니스화 되면서 장사에서 사업으로 사업에서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일종의 프로그레스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팀이라는 게 생기고 그 규모가 더 커지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셀럽 비즈니스는 약간 개인의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관리나 운영을 혼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여기도 다 스타트업이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요. 물론 이제 구성 인원이 조금 비즈니스랑은 다르지만 처음에 이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그냥 취미로 시작을 하죠. 이게 시작하다가 이제 시장의 반응을 얻는 거죠. 좀 잘 되고 광고도 들어오고 이제 MCN이나 이런 데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MCN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에이전시에서 해결해주기 어려운 영역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나와서 진짜 회사를 차리는 거죠. 회사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매니저도 뽑고 뭐 편집자도 뽑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커져가지고 사업체가 계속 커지는 이런 구조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평행 이론 비슷하네요. 비즈니스가 이제 보통 매출 거래액이나 고객 수로 이 스테이지를 판단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구독자 수나 네. 뭔가 팔로워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팔로우 수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근데 요새는 또 팔로우 수에 비례해서 수익이 발생, 완전히 정비례하지는 않는 구조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팬덤이 핵심 팬이 중요하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만 해도 이제 아까 1세대 뭐 말씀드렸잖아요. 1세대, 2세대만 해도 그냥 팔로워 수 많고 그냥 구독자 수 많고 조회수 어느 정도 나오면 그냥 이제 몸값 비싸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요새는 약간 광고주들도 이제 똑똑해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거보다는 진짜 이 사람한테 광고 줬을 때 효과가 어떻게 얼마나 잘 나오냐, 얼마나 이 타겟에 잘 맞냐, 오히려 이런 거 좀 따지기 시작하면서 단순하게 팔로우 수보다는 실제로 이 찐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뭐 예를 들어 이커머스에서 광고를 줬으면 실제로 물건이 얼마나 팔리는지 이런 걸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장 항상 이 셀럽 비즈니스의 주 수익원은 좀 광고다. 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한 뭐 60-70% 이상이 뭐 대부분 광고에서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근데 앞으로 이 비중이 점점 바뀌는 거는 이 광고 시장이라는 게 사실 경기를 엄청 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광고비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에이터들도 고민인 거죠. 이거 내가 예전만큼 못 버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요새는 진짜 자기의 핵심 팬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무브먼트가 이해가 되네요. 예전에는 그냥 어떤 팔로워 수나 이런 볼륨이나 조회수로 비즈니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내가 팔로워가 많아도 막 조회수가 막 그렇게 커도 생각보다 광고가 잘 그럴 수 있는 거죠. 상관관계가 좀 점점 적어지네. 네네네. 그러면 그냥 내가 이걸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진짜 약간 다이렉트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판을 짜야겠다. 누군가한테 뭐 광고주에 의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어떻게 보면 이제 팬에게서도 비즈니스를 직접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로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럼 비즈니스네. 결국 비즈니스네요. 네, 진짜 비즈니스랑 진짜 비슷해요. 스타트업도 뭐 그런 통계 많이 나오잖아요. 데스밸리라고 해서 3년에서 7년 사이 많이 망한다. 맞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평균 근속 기간이 2.8년밖에 안 돼요. 진짜요? 크리에이터들도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뭐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그냥 거대 크리에이터들 잘 나가는 거 이런 것만 보면은 사실 이거 되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 아이들 요즘 초딩들의 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체 통계를 쫙 놓고 보면 여기도 만만치 않다. 진짜 요즘에 아동들과 초딩들의 꿈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거든요. 저도 저희 딸이 얘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아빠 유튜브 크리에이터야? 그러는 거예요.
초기에 약간 뭐 사실 스타트업으로 보면 돈도 없고 네. 약간 말씀하신 대로 약간 사람도 변변치 않고 그쵸. 제품도 약간 아직 그쵸.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막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거든요. 네. 셀럽 비즈니스도 사실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말씀하신 대로 찐팬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 찐팬을 만드는 어떤 계기? 이런 방식이 있다면 그게 뭘까? 셀럽들 잘 되는 애들 보면은 아이덴티티가 단단하고 그리고 아웃풋 그러니까 받은 거 대비 많이 준다 이게 오.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이제 각자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이제 컨셉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컨셉이 이제 잘 먹히면 이제 그게 잘하는 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게 오.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상위 1%는 이게 감각적으로 다 맞아요. 이렇게 고민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 이렇게 태어났어, 네, 이렇게 그냥. 태어났어. 그냥 본투 셀럽이에요 그냥. 야. 시장이 알아서 맞춰 움직이는 거죠. 오. 근데 다른 99%는 사실 이걸 열심히 찾아야 되는 노력해서 네, 숙명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만나는 크리에이터들 대부분도 진짜 이 비율이 맞아요. 뭐 100만 넘었다고 해서 다 1%냐 이건 절대 아니고 만나 보면 막 진짜 그거의 무명 노력을 시절에 통해서. 뭐 3년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막 열심히 조회수도 안 나고 이러다가 최근에 막 어떻게 뭐 계기 네네. 통해서 이렇게 빵 터지는 이런 케이스가 훨씬 많아서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잘 잡는 거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쪽은 퀄리티보다는 진정성이 더 먹히는 것 같아요. 퀄리티도 물론 나중에 이제 되면 당연히 받쳐줘야 되는 거지만 오히려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하고 있고 얼마나 이게 진정성이 있고 얼마나 네네네. 꾸준하냐 이런 거에 사실 사람들이 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최근에 되게 인상 깊게 봤던 크리에이터 중에 한 명이 네네. 요새는 막 다 온라인으로 하고 뭐 노션이 있고 뭐 메모 앱 잘 돼 있고 그런데 종이에다 쓰면서 그런 걸 펜들 무슨 특성 있고 이런 걸 네네네. 적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 어. 메모지에다 그런 걸 하는 거 보면서 오히려 팬들이 그런 거에 더 감동하더라고. 그걸 하는 걸 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사람인 것 노출되는 같고. 거죠. 이제 뭐 컨텐츠 하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네네.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혹시 감동은 어디서 오는 것 같으세요? 감동. 네, 뭐 고객 감동이든 뭐 이런 게 어디서 오는 것 같으세요 혹시? 저희는 그 약간 시작은 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그래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무시하지 않는다? 네네. 알아봐준다? 관계라는 맞아요. 경성이 될 때 그때 약간 내가 저 사람을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상호구나 이게 상호였구나 그때 뭔가 감동이 있지 않나.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감동의 시작이 네, 진짜 네, 맞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감동이 이제 계속되고 이제 유지되고 이런 영역은 그 약간 비효율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런 건가요? 우리가 손편지에 감동하는 이유는 네. 손편지 쓰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이거 뭐 타자 타닥 치면 수직간이 다 되는데 한 땀 한 땀 쓰고 있고 이거 만약에 잘못 쓰면 다시 쓰고 그리고 이제 선물에 감동하는 이유도 저 사람을 위해서 시간 엄청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좋아할까 뭐 어디 매장도 들어가고 이거 진짜 좋은 거 맞나 확인도 해봐야 되고 이 사람이 받았을 때 잘 쓸까 이런 이제 엄청난 비효율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비효율이 전달됐을 때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감동이 오는 비효율 포인트는 확실히 있어요. 저희도 채널톡을 저희가 잘 쓰는 고객들은 확실히 VVIP 상담을 따로 운영을 해요. 여기는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뭐 챗봇으로 처리 잘 안 하고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쵸, 컨시어지처럼 막 해주고 알아봐주고 이름 불러주고 이러면서 약간 상위 뭐 1% 2% 고객사들한테 심지어 대표님들이 따로 그 사람들한테 채널톡으로 솔팅해가지고 SMS 보내가지고 실사모 하자고. 되게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쵸. 바빠 죽겠는 사람인데 왜 굳이 근데 그렇게 할 때 막 엄청 감동을 받고 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런 팬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제일 무서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이탈. 네네네. 그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뭐 장밋빛만 얘기했죠. 그쵸. 근데 비즈니스라는 게 사실은 아까도 꼬꾸러지는 곳들이 많다라는 네. 건 일단은 두 가지 시나리오일 텐데 일단 팬 형성 자체도 못한다. 네.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갖고의 노력을 하지만 자기의 아이덴티티, 시장에서의 포지션 이런 거 다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결국 그러면은 막 예를 들면 100명이 보는데 99명이 다시는 돌아오지 그쵸. 않아 버리면 네네.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커머스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고객 리텐션이 떨어지면 단골 고객을 만드는데 실패하면 비즈니스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일단은 비즈니스의 약간 논리인 것 같긴 한데 기초 논리인데 팬은 더 심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쵸. 이모셔널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나한테 어떻게 그럼 약간 물건을 사고 브랜드를 소비한다라기보다 이 사람에 대한 애착이 그렇죠. 있는 사람에 거니까. 대한 이제 애착이 생기는 거.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아이덴티티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팬들이 이제 셀럽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컨텐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너무 고지고대로 다 듣다 보면은 다른 선택지는 포기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팬은 사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정확한 대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료수파랑 이제 커피파가 있어. 근데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 셀럽이라서 커피에 관련된 막 컨텐츠 만드는데 음료수 하는 사람들이 뭐 음료수 관련된 것도 해주세요 하면 갑자기 음료수 컨텐츠를 하는 순간 이제 커피파들이 초심 이런데 초심 이런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커피 좋아한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구독 누르고 지금까지 했는데 뭐 알고 봤더니 음료수파였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렵다. 네.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럽 입장에서는 그 경계를 잘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커피의 고객만 챙기기에는 이 시장이 작으니까 음료수도 챙겨야 되는 거죠. 그 경계를 정할 때 이제 그래서 경청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경청이라는 게 단순하게 잘 듣는 거 그리고 네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잘 듣고 내가 고민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꼭 들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다라는 시그널만 잘 주면 되는 유튜버나 이제 트위치 뭐 이런 데는 한 번씩 기회가 와요. 거기 이제 알고리즘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물이 들어올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이제 한번 노출 확 시켜준다든가 한번 커버에 올려줘. 네, 올려주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됐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진문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물 들어올 때 이런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오 기회다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잘 이제 아이덴티티 더 잘 만들고 찐팬을 잘 만드는 반면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성장한 케이스는 그게 좀 약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겨서 이제 다 이탈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이 어떻게 들어왔는데 99명이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는 거죠.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자기 팬덤을 쌓은 친구들은 그것도 이제 잘 넘어가는 반면에 이제 약한 친구들은 그때 한 번에 훅 가는 그런 이제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지금 공감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유튜브 좋아했는데 갑자기 논란 한번 터지면 한 번에 가게 되고 이런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받아들일 때 그런 문제가 터져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대응 때문에 이탈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나 터지는 건 다 알고 특히 팬들도 이해해요. 살다 보면은 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명해지고 그러면 이제 과거 했던 행적들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이랬어야 되는 잘못했고 앞으로 이렇게 시정할 거고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잘해줘야 되는데 흐지부지 뭐 해명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팬들이 얘 안 되겠다 대거 이탈하게 되는 거고 이 친구가 유일하냐 이 시장에서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얘가 없어지면 딴 애들 대체제가 무조건 있어요. 이 시장을 이제 빈틈을 파고들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 즐거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쿨하게 이별이 되는 거죠. 저희도 이제 한 번씩 회사에 일 있으면 전 손편지 쓰거든요. 일단 손편지? 네, 제가 손편지 진짜 많이 써요. 진짜요? 이게 크리에이터들한테? 이슈 터지면 크리에이터와 팬들한테 저희 이제 양쪽 사이드 다 쓰니까 이래서 저희가 이제 몇 장까지 써오셨습니까? 저는 한 5장까지 써왔어요. 한 편지를 5장까지 네, 쓰셨다고요? 5장까지 이제 쓰고 와. 서사가 있죠. 저희 언제 가입하셨고 지금까지 진짜로? 이렇게 이용해 주시고 이런 대단하시다. 과거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걸 어떻게 보상해 드릴 거고 대단하시다. 앞으로 어떻게 안 하게 하겠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팬셀럽한테 다 선물 보내고 이런 걸 했죠. 창업자들이 주로 밤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이제 일 끝나고 사건이 터지면 저희는 이제 또 크리에이터들이 밤에 컨텐츠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밤에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럼 이제 항상 저한테 밤에 전화하면 이제 두려워해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 이제 갑자기 줌 키고 요번에 이제 뭐 진정성 있는 편지 또 쓰시죠 하면 이제 전 밤새 진정성 있는 편지. 밤새 쓰고 아침에 발송하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데 열심히 씁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아까 주셨던 말씀 돌아가면은 초기 기업들이나 이제 크리에이터들 봤을 때 이제 이탈 안 하게 만드는 거는 이제 경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사실 후에 얘기긴 하고 뒤에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경청이 진짜 저는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저보고 다시 팬심을 4년 전에 이제 저희 시작했으니까 돌아가서 뭐에 투자할 것 같냐 하면은 경청하는데 그쪽에 좀 더 투자할 것 같긴 해요. 앞으로 그럼 좀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네. 저희 뭐 투자 유치 지금 하고 있는데 IR도 하고 계시고. IR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도달하게 되면 이제 하고 싶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저희는 3년? 이 정도 아니면은 웬만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자기 이제 고객들을 더 챙기고 그들로부터 이제 더 좋은 가치를 만들기 위해 다 쓸 것 같아요. 이제 채널텍에 많은 스타트업이 쓰는 것처럼 그런 비전을 이제 향해 가고 있고요. 요게 이제 함께 하고 싶은 분들, 같이 투자하고 싶은 분들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